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고치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저한테 타이어를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받은 지가 꽤 되는데 제 차가 폐차가 나가지고 오프로드를 못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리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 리뷰, 타이어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는 날이 와가지고 벌써 자동차를 좀 만졌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에 달려있던 이 범퍼 빔을 뗐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범퍼를 달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새로 산 락슬라이더를 달았어요. 저기 이제 옛날 락슬라이더, 이 새로 산 락슬라이더 이쪽에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스킷 플레이트를 이제 제가 이제 풀 세트로 샀었는데 이 맨 뒤에 거를 못 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맨 뒤에 걸 달았습니다. 스킷 플레이트는 처음에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문을 했다가 앞에 두 개가 빠개지면서 이 앞에 두 개는 이거 다시 주문할 때 쇠로 하고, 얘는 한 번도 단 적이 없기 때문에 주문을 따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맨 뒤에만 알루미늄입니다. 갑자기 차가 하이브리드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MT 타이어 달려있고요. 금호 로드벤처 MT71. 그리고 이 녀석은 얼터레인 타이어인데 펄큰 와일드픽입니다. 그리고 제 트럭에는 BFG 구리치 AT KO2 이게 달려있습니다. 순정으로 달려나온 타이어예요. 금호 타이어에서 타이어 4짝을 보내주셨거든요. 오프로드는 이제 풀사이즈 스페어 항상 달고 다니는 데잖아요. 제가 달고 다니던 스페어 타이어인데 얘를 그냥 쓰려고 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쓴 완전 새 타이어이기 때문에. 근데 금호 타이어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도 금호 걸로 바꾸려고. 그래서 제가 한 짝을 제가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없었어요. 사고 싶어도 팔질 않았어요. 특히 제 사이즈는. 그래서 제가 금호 타이어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타이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한 짝만 스페어를 쓸 수 있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짜잔, 랩터까지 바꾸라고 하시면서 타이어를 6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타이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금호 타이어 이제 새로 온 거 있고요. 휠도 한 짝 더 샀습니다. 이렇게 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던 얼터레인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지금 떼낸 거예요.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로드를 하실 때 튜닝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니 해도 타이어입니다. SUV 타이어에는 크게 종류가 3가지, 뭐 4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HT,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예요.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는 그냥 일반 승용차 타이어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좀 더 사이즈가 큰 거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SUV들 다 HT 타이어 달려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얼터레인 타이어, 아주 AT라고 하는데요. 얼터레인 타이어는 오프로드도 가능하지만 매일같이 차를 끌고 다닐 때도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무난한 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T, 머터레인 타이어예요. 머터레인 타이어는 오프로드 타이어 중에서는 제일 어그레시브한 타이어죠. 보시면은 이 트레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이 큼직큼직하게 이 홈이 있고 이 중간중간에 이 트레드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이 진흙이나 흙이 꼈을 때 그 흙이 여기서 그냥 꽉 끼지 않고 움직이면 타이어가 플렉스 하면서 얘네들이 진흙 같은 거를 다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AT 타이어인데 하이웨이 터레인보다는 이제 투박하지만 훨씬 홈도 촘촘하고요. 사이사이에 진흙을 뱉어내게 하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이 사이드홀도 한번 보세요. 옆에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죠. 돌 같은 거 타고 올라갈 때 이 옆으로도 이제 그립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타이어가 옆에 터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E-rated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10플라이라고 하죠. 이 사이드홀 두께가 이제 제일 두꺼운 타이어예요. 10플라이는 옆에 이제 두껍고 더 튼튼한데 마냥 두껍고 튼튼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6플라이, 그러니까 로우 레인지 D를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은 D도 충분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대신 타이어가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제 랩터에 달려나오는 순정 타이어도 6플라이예요. 얘는 얼터레인 타이어인데 얘도 나름 그래도 오프로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홀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주류는 아니지만 이 MT 타이어랑 이 AT 타이어 중간에 나온 게 RT 타이어라고 아주 그것까지 하면 이제 4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뭐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 왜 무조건 다 MT 쓰면 되지 왜 AT를 쓰냐 굳이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MT 타이어는 오프로드 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어가 훨씬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로드에서 도로 주행할 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가 웅웅거려요. 그리고 승차감도 이게 차가 부들부들 이게 떨리는 게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이어 라이프가 좀 더 짧습니다. 이게 훨씬 더 빨리 닳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빗길이나 눈길에서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도 하면서 평상시 운전할 때는 얼테레인이 더 낫죠.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써본 타이어가 처음에 지프 샀을 때 달려나온 BFG KM2, 그 다음에 그 지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BFG KO2, 그 다음에 제 GX 튜닝 하면서 얘는 폴큰 와일드픽이라는 AT 타이어인데 얘도 이제 얼터레인이죠. 그 다음에 제 랩터에 달려나오는 BFG KO2, 거기다 제 옛날 포러너는 한국 타이어에서 나오는 얼터레인 타이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머터레인은 KM2 한 번밖에 안 써본 거죠. 솔직히 지프가 굉장히 원초적인 차잖아요. 편의성 같은 거는 뭐 전혀 없고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다 버린 차죠.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 KM2 그 머터레인 타이어 굉장히 도로 소음도 많고 떨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잘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얼터레인을 고집을 하냐? 저는 나름 오버랜드를 생각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할 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2시간, 3시간은 장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운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MT보다는 AT 타이어가 더 낫었죠. 처음에 금호에서 이 MT 타이어를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뭐 저는 당연히 개꿀이었죠. 제가 MT 타이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솔직히 공짜인데 마다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MT 타이어가 차에 달면은 훨씬 더 뽀대가 나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저는 33 셋업에서 34로 갈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신나 있었죠. 그래도 솔직히 기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MT 타이어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 타이어는 뭐 지능에서는 최고인데 딴 데서는 다 후지고 뭐 이 타이어는 돌밭 탈 때는 좋은데 빗길에서는 지약이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타이어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MT지만 어느 하나 부분을 희생하는 거 없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금호 말고 다른 타이어 회사들 리뷰어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써보니까 제일 먼저 느낀 거는 타이어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GX 데리고 오면서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가 달려있었죠. 당연히 그 타이어는 제일 조용한 타이어예요. 근데 그 타이어에서 얘로 바꿔 꼈죠. 그리고 그 상태로 끌고 30분 거리 샤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이제 차가 리프트까지 된 상태죠. 근데 얼터레인에서 얘를 넘어왔으면 모르겠는데 하이웨이에서 얘를 넘어왔으면 원래 많이 그 차이가 심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앤디 형도 제 차를 타보고 와 타이어 진짜 조용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앤디 형은 참고로 금호에서 나오는 얼터레인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조용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균형지게 자리가 잡혔다는 걸 거고요. 그거는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프로드 성능. 솔직히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트레드만 봐도 오프로드 성능에는 전혀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눈 오는 날 산에 GX 끌고 갔다 왔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물론 아직 제대로 된 뭐 돌타기나 뭐 이런 오프로드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벌써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일단 프리뷰처럼 리뷰를 찍기로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4월쯤 되면은 시애틀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 미국 일주를 하게 될 겁니다. 제 GX 끌고 가면서 나름 제대로 된 오버랜드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테네시에서 시애틀까지 운전거리만 36시간 나오거든요. 거리로는 3,000마일 나오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고속도로도 원 없이 타고 오버랜드 식으로 여기저기 트레일도 가보고 하면서 이 타이어 제대로 한번 써보고 그때 팔로업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랩터에도 들어갈 계획이니 지금 랩터에 달려있는 BFG KO2랑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데일리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에서 이런 너무 좋아 보이는 오프로드 타이어를 만들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타이어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주는데 한국에서도 빨리 오프로드 차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포드 브론코도 그렇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들진 않지만 랜드로버 디펜더도 이제 미국에서 팔기 시작할 거죠. 지프도 글래디에이터 해가지고 라인을 넓혀가고 있고 토요타도 FJ 크루저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마당에 왜 현대 기아만 오프로드 차를 개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타이어 제대로 써보고
팔로우 리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